자, 안녕하십니까. 위너스입니다. 자, 저희 이제 서울 영재고도 한번 했고, 이제 경기 영재고도 했고,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 영재학교 기출문항입니다. 인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생긴 지 제 기준에,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지라, 뭐, 제가 학생일 때는 영재고가 애초에 몇 개 없었거든요. 제가 학생일 때는 서울이랑, 그 다음에 부산, 이제 요즘에는 한과영이라 그러죠. 이제 그 두 개의 영재학교밖에 없었는데, 이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이제 제가 강사 생활을 할 때, 이제 그때 이렇게 두 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뭐 두 개가 사실 뭐 다른 예술이라고 해서 다른 영재학교들이랑 그렇게 별 차이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그 문제 안에서도 큰 차이 없이 일반적인 영재학교 과학고 기출문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좀 우수하게 나오는 학교인데, 그 서울이나 경기도 문제가 워낙 좋지만 사실 서울이랑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좀 사교육의 도움이 좀 필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나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교육을 안 받고 내신을 상위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너무 쉽지도 않으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프린트 안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피드하게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임 어택도 있으면서 난이도도 적당히 있고 뭔가 수업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측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꽤나 변별력이 있으면서도 완벽한, 그러면서 기초가 부실한 학생들한테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재학교 내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뭔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줌을 이렇게 좀 당겨 봤는데, 오늘은 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고퀄리티, 이 고퀄리티인 수업에 비해서 영상 PD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열심히 조절을 하면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상에서 고칠 점이나 좀 보완해야 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도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빔 프로젝트 이렇게 놓고 넘길 건데, 자, 바로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항이 서술형으로 진행되진 않고요.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답형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집합 A는 x바 x 7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 원소 1은 반드시 포함하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사실 이 문제를 보는 친구들은 익숙할 수도 있어요. 바로 정답이 나오죠? 13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정답이 나오냐 보면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물론 솔루션 1 그냥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고, 뭐 노가다, 아니면은 솔루션 수는 뭡니까? 솔루션 2는 포함과 배제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사건 이용해서. 그 다음에 솔루션 3인데, 사실 저는 좀 점화식의 사고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경시할 때도 점화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조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개수를 셌는지 안 셌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점화식은 살짝 대수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값이 딱딱 떨어지고 되게 논리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점화식으로 푸는 걸 선호하는데, 자, 만일에 우리가 n 이하의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n 이하의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 2, 3 블라블라 n이라고 놓고, 자, 요때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저희가 f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1을 포함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 2, 3 블라블라 n 플러스 1을 섞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fn 플러스 1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라? 여러분 n을 n 플러스 1이 포함됐을 때를 생각을 해 보면은 n이 속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연속하니까. 그러면 n-1개까지 중에 자유롭죠. 그러면은 얘는 몇입니까? fn-1 더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저희가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포함했을 때가 fn-1인 거고 n 플러스 1이 만일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걔는 n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1부터 n까지의 자유로운 순열의 개수가 되니까 얘는 몇이 돼요? fn이 돼서 피보나치 순열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 F1이 몇입니까? 1. F2가 몇입니까? 1. F3가 몇입니까? 이때 F2가 왜 1이에요, 여러분? 1밖에 포함이 안 되고 F1도 1이고 그리고 F3은 1이거나 1, 3이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그래서 세 가지, 5가지, 8가지, 13가지 해서 총 13가지가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2번을 볼 텐데 자, A1과 A2와 A3, A4, A5가 이렇게 대소 관계가 지금 맞춰져 있는 양의 정수 AK를 원소로 하는 집합 A1, A2, A3, A4, A5 그리고 B,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A4 제곱, A5 제곱. 자, 요때 문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거를 사소하게 보면은 학교에서 뭔가 배려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크기 순서를 굳이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크기 순서를 줌으로써 아, A에서 지금 우리가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 게 크기 순서대로라면은 B에 대해서도 결국에 얘도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겠구나. 자,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지금 현재 A1과 A4라고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B에서도 제일 작은 게 A1의 제곱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A1은 1이고 A1의 제곱도 1이구나. 자, 그러면 A4의 값은 몇이 돼요? 16. A4의 값은 16의 제곱. 자, 또한 A의 원소의 합이 43이래요. 자, 그러면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값은 43에서 17 빼주시면 26이 되고 그 다음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을 보시면 여기에 원소의 합은 17 더하기 요놈이고 얘도 17 더하기 A2, A3, A4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A5의 합이 지금 현재 몇이에요? 여러분 26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냐면 626보다 작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에 A4 제곱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뭐 그냥 일일이 한번 써볼까요? 그냥 여러분 써봅시다. 자, 여기에서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A4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 빼기 A1 빼기 A2 빼기 A3 빼기 A4 빼기 A5가 600보다 작은데 A2, A3, A5 여기가 지금 합이 26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43이니까 얘 콩 지우면은 643인데 A4의 제곱이 몇이에요? 256이고 1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은 뭐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642에서 아이고 계산 256을 빼주시면 아이고야 제가 계산을 못해서 386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A4의 제곱이 16이고, 자, A4의 제곱이 16의 제곱이고, A4가 16이면은, 결국에 뭐예요? 4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A2 아니면은 A3 둘 중에 하나가 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A2를 4라고 놔볼까? 자, 그러면은 A3 더하기 A4는 저희가 22라고 놓을 수 있고, A3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은 16 빼주면 37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A3를 5라고 하고 17이라고 하면은 어머나 성립하죠? 그 다음에 6이라고 해주면은 A5가 16이 되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A4가 16이잖아요. 아, 그러므로 결국에 집합 A는 뭐가 나오겠어요? 1, 4, 5, 16, 17이 나오는, 네, 그냥 계산형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A3가 4일 때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A2하고 여기가 2하고 3밖에 안 되니까 값이 너무 작아지고 여기서 386을 초과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행렬 문제인데 일반고에서는 이제 잘 안 나오는 문제죠. 이제 학교별로 행렬이 어디까지 나오냐가 좀 다른데, 인천은 행렬이 비교적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행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행렬의 거듭제곱인데, 행렬의 거듭제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수열이랑 엮이면서 점화식과의 관계도 나오고, 행렬의 거듭제곱이 약간 표현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고유값, 대각화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일단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푸는 게 아닐지어도 일단 A제곱은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1, 3, 마 1, 마 2, 1, 3, 마 1, 마 2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와 3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1, 1과 마 3, 마 4, 마 7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A 3승, 마 2, 마 3, 1, 마 7에 대해서 1, 3, 마 1, 마 2를 깔면은 얘는 1, 마 6, 뿔 6, 0, 1, 플러스, 네, 뭔가 제가 계산을 실수한 느낌이 있는데, 마 3과 뿔 4니까 여기가 1이죠. 아하, 아하. 자,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마 0이 되고 3, 1, 1이 됩니다. 그러면은 A 3승이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A 10승은 따지고 보면은 A 3승의 3승의 A니까 A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과정이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케일리 해밀턴.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주면 2는 0.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는 0이 나오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가 0이라는 뜻은 A 3승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A 3승이 2가 되고 A의 10승은 A다가 나오겠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A의 X, Y, 요거는 여러분들이 1, 3, 마 1, 마 2에 X, Y 대입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몇이 나오냐? 단답형 3번의 정답은 3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7, 5. x 더하기 3y가 7이고 마이너스 x 빼기 2y가 마이너스 5인 거니까 뭐 이것도 또 취향인데 뭐 나는 계산이 빨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오른쪽에다가 역행렬 A 역행렬 곱해 주셔도 되겠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단답형 4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푸는 게 좀 일반적인 학생한테 살짝 낯설 수 있는데요. 제가 푸는 거는 사실 과학고 영재학교 기준의 풀이로 좀 일반고에서 배우는 공통수학이랑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 교육과정 안에서는 보통 복소수 같은 거 수업을 하실 때도 복소평면까지 수업을 하시고 뭐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할 때는 아이젠슈타인 뭐 기하다항식 판별법이나 뭐 그러한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해요. 학교마다 다른데 막 헬더부등식, 엔차코시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공통수학 때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일반고가 보기에는 제 풀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런 단답형 4번인데 사실 요거 단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단순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 계산하는 풀이는 뭐냐? 말 그대로 얘네들을 유리화해줘서 그냥 노가다 해서 주기성 파악하기. 자, 요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복소수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특히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은 항상 복소평면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복소평면이라는 거는 사실 새로운 뭔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고방식. 즉 어떤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냐면 크기는 크기대로 각도는 각도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자가 사실 복소평면의 사고방식입니다. 뭔가 엄청난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배울 때 내가 1 플러스 i라는 거를 보면은 그냥 얘는 1 플러스 i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 놈은 크기가 루트 2이면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라고 표시해 주면은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와 사인 4분의 파이구나. 즉 크기가 루트 2고 각도가 4분의 파이구나. 처음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해요. 크기와 각도를 보자. 자, 그러면 우리 fn을 봤을 때 1 더하기 루트 3i의 크기 몇이에요? 2. 2i의 크기 몇이에요? 2. 얘 크기 1입니다. 얘도 크기가 2예요. 크기가 몇이에요? 1이에요. 자, 각도를 봅시다. i는 각도가 몇 도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에서 얘가 그냥 i이려면 세타는 몇 도? 2분의 파이. 1 더하기 루트 3i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i 몇 도? 3분의 파이. 자, 그러면은 얘는 6분의 파이 플러스 얘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몇 도예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i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빼주면 몇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n번 회전했고 n번 회전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각도는
6분의 n파이 마이너스 6분의 n파이이고 크기가 1이니까 얘는 몇이 돼요? 2 코사인 6분의 n파이가 되겠죠.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 1초 만에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확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복수평면을 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코사인 6분의 n파이가 얘가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코사인 6분의 n파이가 2분의 1보다 큰 이러한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클 때는 언제지? 그래프를 좀 관찰해 보면은 요 라인이죠. 즉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즉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언제냐면 6분의 n이라는 값이 몇과 몇? 2k-3분의 1과 2k 플러스 3분의 1 사이일 때네. 즉 n의 값은 작거나 같다예요? 크다죠? 그러면 12k-2부터 12k 플러스 2까지니까 n이 가능한 값은 몇인 거예요? 12k-1과 12k와 12k 플러스 1꼴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정답을 구해 보시면은 12k의 형태는 총 몇이 있냐? k가 1부터 8까지 있고 이때도 k가 1부터 8까지 있고 12k 플러스 1에서는 k가 0부터 8까지 있기 때문에 총 몇 개? 8개, 8개, 9개가 돼서 정답은 25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단답형 4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멈추지 않아도 돼요. 조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영상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칠판이 진짜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영상 보는 여러분들이 해결책 좀 알려줘봐요. 이 칠판을 설치했는데 칠판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벽에 붙지 않았습니다. 저 이런 칠판은 제가 학원 경력 이번이 12년 차인데 이 벽에 붙지 않은 칠판을 사실 이번에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S를 좀 해달라 했더니 칠판을 하나 더 사면 AS를 해주겠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거의 한 180만 원인가? 그렇게 샀던 칠판이라서 이거를 또 갖다 버리고 다시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막 이렇게 흰 부분이 잘 안 보이시나요? 역시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단답형 5번.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건 없지만 단답형 5번은 쉽습니다, 여러분. 자, 얘를 한번 보시면은 2x 4승 빼기 x 3승 더하기 11x제곱 빼기 6x 더하기 m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n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아우 자존심 상해 뭐 이런 문제가 나왔대. 자, 친절하게 정답을 맞춰봅시다. 자, 얘 곱하기 얘는 2x제곱 2x 3승과 마이너스 x 3승을 만들어 주려면 빼기 3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n 플러스 m이 되고 여기 k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창의 개수를 봐주시면 2n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11이 되고 1창을 봐주시면 k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두 개를 더해 주면은 마이너스 n 빼기 3이 5가 되고 n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 K의 값은 마이너스 30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계산을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두 개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n이 아니라 몇이 나오죠, 여러분? 5n이 나오고 이제 여기가 17이 나오죠? 자, 계산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n이 몇이 나옵니까? 4가 나오고 k가 몇이 나와요? 8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n이 4고 k가 8이면은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싶어요? m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해주면 32가 나온다. 맞나요? 제가 계산을 하도 틀려가지고 맨날 이런 거 풀 때마다 걱정입니다. 그죠? 12하고 마이너스 6을 빼주면 8이 아니라 6이죠? 아유, 계산. 그래서 m의 값이 24가 나오겠습니다. 욕할 건덕지 하나 줬다. 계산 실수 많이 한다. 요즘에 대치동에서 제가 영재고 내신 이런 거 강의하니까 정말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숨겨져 있는 자료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에 해설 강의하고 문제를 쫙 푸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실 건가요? 네, 사실 뭐 여기까지 듣는 학생도 얼마 없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뭐 1번부터 한 3번까지만 똑 보고 한 이제 5번, 6번쯤 되면은 아이 귀찮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약간 그러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뭐 영상을 찍어 봐야죠. 단답형 6번을 보시면은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어머나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을 써주시면 4-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4보다 작구나. fx는 0이 중근 b를 갖는다. 어머나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하고 베타를 갖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fx가 알파하고 베타를 가질 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야, 이 얘기는 함수의 개형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중근을 가져. 그 얘기는 이 꼭지점에서의 값이 알파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꼭지점에서 여기가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야. 아, 그러므로 알파의 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대입해 봅시다.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a 마이너스 4 더하기 a 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3a는 0이 되고 a는 0이거나 3이 된다. 자, a가 0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fx가 뭐가 나와요? x제곱 더하기 4x가 나오고 그러면은 얘가 0이랑 마이너스 4를 가질 수 있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나요? 되겠죠? 네, 중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3일 때도 한번 볼까요? a가 3일 때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뭐 대입해 주면은 fx가 지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인 건데 그러면 x 더하기 1이랑 더하기 3일 때니까 얘가 플러스 1과 플러스 3일 때겠죠. 그 아니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일 때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얘가 0일 때는 중근을 가지나요? 중근을 안 가지네요. 자, 그러면 a가 0일 때는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이니까 중근 x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를 갖네요. 맞습니까?
아, 그러므로 결국에 b의 값은 몇이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의 값은 0과 3이 나온다. 간단하죠? 어?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단답형 7번을 한번 보시면 자, 단답형 7번입니다. 7번에 7번. 자, 7번을 한번 보시면 2x-1의 6승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뭐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볼 때 일단 첫 번째 단답형이라며 미분 씁시다. 자, 미분을 써주. 아니 단답형이라며요. 답만 구하면 된다며. 자, 미분 뭐 모르십니까? 영재고생인데 미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미분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 여기를 fx라고 한번 해보면은 a0는 몇이 나옵니까? x에다 1 대입한 f1이 나오고 a1은 f'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공통수학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정리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사실 이렇게 푸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데 x-1을 저희가 t라고 한번 치환을 해주시면요. 2x-1은 몇이에요, 여러분? 2t 플러스 1이잖아. 아, 자, 그러면은 얘는 2t 플러스 1에 6승이 a0 플러스 a1 곱하기 t 플러스 a2의 t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a6의 t의 6승, 즉 2t 플러스 1의 6승을 전개한 식이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 전개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2와 a4야. 즉, a2t 제곱과 a4t4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창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이항정리. 2t의 제곱 곱하기 6 콤비네이션 2가 될 것이고 a4의 t 4승은 얘는 이항정리 써주시면 2t의 4승 곱하기 6 콤비네이션 4가 되겠죠. 참고로 학교에서 배웁니다. 공통수학 할 때도.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4하고 16을 나눠줬어. 그러면은 6 콤비네이션 2 더하기 6 콤비네이션 4가 되고 계산해 주시면 5팩 4팩 2팩 30이 되겠죠. 그러므로 단답형 7번의 정답은 30이 된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뭐 어떻게 푸셔도 되고 사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 이제 이항정리. 이항정리로 푸시는 거고 혹시 이항정리에 대해서 얘는 공통수학 공부를 할 때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사실. 저는 애들 공통수학 수업할 때 다항식의 연산 때 이항정리를 꼭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항정리라는 게 막 엄청 대단하고 선행 과정 같지만 결국에 내가 뭐 예를 들어 t제곱을 만들어 주려면 이 6개의 항에서 뭐를 골라서 곱해야 되냐? 단순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육과정상으로는 저 끝에 있지만 사실 공통수학이 있어도 딱히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영재고생이 아니더라도 미리 숙지를 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단답형 8번입니다. 단답형 8번이 이제 비교적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같이 한번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자, 단답형 8번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fx가 절대값 4x 더하기 1분의 절대값 4x 더하기 3 빼기 2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알랄랄라.
대수로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은 항상 공통수학을 공부하실 때는 이 그래프를 꼭 열심히 그리셔야 돼요. 이 고등수학, 그러니까 경시하고 여러분들이 K문화 영재고를 이렇게 좀 대비할 때는 사실 미적분을 안 배우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릴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등수학에서는 사실 조금 과장 섞어서 우리가 고등수학을 왜 배우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함이에요. 극한 왜 배워요? 아니, 그래프가 가다가 중간에 꺾이거나 뭐 연속이거나 불연속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나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까? 아니면 점근선이 어떻게 될까를 배우는 게 사실 극한이고, 이런 얘기하면 총 맞을 수도 있지만 순간 변화할 입장이 아니라 미분이라는 게 사실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고, 접선의 기울기도 부족해서 뭐 배워요? 이계도함수, 공률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공통수학을 공부하실 때도 그래프를 빡시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8번을 한번 보시면은 범위가 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4분의 3이 더 작죠. 그럼 4분의 3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클 때는 전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몇이 나와요? 1.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 얘는 작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4x 빼기 5가 되죠. 즉 1 플러스 4x 더하기 1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이렇게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는 점근선이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점으로 해서 y가 1일 때, 즉 저희가 여기를 그려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y는 10분의 mx, 즉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개수. 잘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양수면은 다 만나겠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음수여도 만나는데 어디서 안 만나냐? 여기.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이 값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이놈의 자식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얘는 몇일 때예요, 여러분? m의 값이 마이너스 40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와우. 이렇게 접할 때, 자, 여러분, 이렇게 접할 때를 보시면은 이 구간을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접하고 바로 윗부분을 보시면은
얘는 안 만나죠? 그리고 이 부분보다 내려가면은 얘는 어차피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3, 4분면을 지날 때는 어차피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어때요? 만나겠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 접할 때의 기울기를 좀 구해주시면은 여러분 1 더하기 4x 플러스 1분의 4와 10분의 mx가 접할 때 이 m의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x 더하기 1 플러스 4는 10분의 m 곱하기 4x 더하기 1의 x고, 갑자기 귀찮았습니다, 여러분. 판별식을 써서 뭐 어차피 이거 보시는 친구들은 다 영재고 학생이니까 판별식을 써주시면은 판별식이 0이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m의 값이 나오고 그 m의 값과 여기에 간격, 정수가 몇 개 껴있냐 그 값을 보시면 총 38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0부터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뭐 계산, 뭐 판별식해서 노가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 9번을 볼 건데 단답형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답형 9번을 보기 전에 잠깐 손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단답형 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fx가 절대값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t 플러스 1의 구간 0 이상 2 이하 최대값에서 뭐 이렇게 mt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t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텐데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만일에 여기가 x축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x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꺾이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꺾이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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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꺾이는 중심은 항상 2분의 3이에요. 여기도 2분의 3이고 여기도 2분의 3인데 지금 구간이 0 이상 2 이하라고 줬어. 근데 여러분 이 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 구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너네가 생각을 해봐. 0이랑 2랑 누가 더 멀리 있어요? 0이 더 멀리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경우가 정말 많을 텐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 여기에다 표시해 볼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2가 이쪽 어딘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얘가 최소를 가지려면 어디일 때겠어요? 여기일 때. 자, 여기에서도 얘가 최대잖아. 얘가 되려면 어디일 때야? 요 놈일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얘가 최대일 거야? 어디가 되겠어? 요 놈일 때겠죠. 즉 결국에
최대값의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 거냐면 f의 2분의 3이 f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안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꼭지점일 때의 값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요거 대입해 보면은 절대값 2t 마이너스 4분의 9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4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0일 때의 값은 뭐예요? 절대값 2t 플러스 1이죠. 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2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t 플러스 4분의 5인 순간, 왜냐하면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4t가 4분의 1인 순간, 즉 t가 16분의 1일 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때의 t의 값, t가 16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몇이 되겠어요? 8분의 9가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8분의 9, 최소값은 t의 값은 16분의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1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번 단답형 마지막 문항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문제가 확실히 많죠. 그래서 뭐 이게 쉬운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적으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한 17문항에서 18문항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 보고서 왜 이렇게 쉬워?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는 7문제, 8문제, 60분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어려운 문항을 잘 못 푸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17개 막 18개인데 요거를 60분 안에 풀려면 한 문제당 2분에서 3분 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산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바로 보여야 되는 구조예요. 즉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를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기나 서울을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좀 나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 10번 한번 보시면은 x 더하기 y 뭐 이렇게 다항식이 있을 때 최소값을 구하여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보시면 x-y의 제곱 빼기 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y 플러스 12는 0이잖아요. 뭐야? 끝났네? 왜요? x-y 제곱 더하기 12는 12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값이 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y야.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6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허무하죠? 자, 근데 여기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등호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죠. 왜 만족해요? x가 3루트 2, y가 3루트 2, x 더하기 y의 최소값 6루트 2. 딱 되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답형 10문항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서술형 문항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따라 영상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지 않으셨나요? 제가 영상 세팅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생각보다 이 전반적으로 화질이 뽀샤시하게 나와가지고 좀 다시 조정을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형 1번부터 보시면은 자, 되게 유명한 경시문항이 좀 출제가 됐는데 학교에서 어떤 거를 공식 답안으로 인정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공통수학에 접근하기 쉬운 공통수학 느낌의 풀이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헤론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헤론의 공식은 실제로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도 모두 다루는 거고. 자, 헤론의 공식이 뭐였냐? 삼각형의 넓이는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였고, 실제로 요거를 전개한 식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16S제곱은 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스몰 s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시면 2 곱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빼기 A 4승 더하기 B 4승 더하기 C 4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를 우리 한번 제곱을 해 보시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은 A 4승 더하기 B 4승 더하기 C 4승 더하기 아이고 전개가 참 할 게 많아요. 자, 이렇게 되고 얘는 48S제곱 즉 3을 곱해 주시면 6 곱하기 블라블라 빼기 3 곱하기 블라블라고. 자, 그럼 넘겨서 여기가 4, 여기 넘기면 4가 되고 결국에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 4승 더하기 B 4승 더하기 C 4승이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절대부등식 얘는 뭐 안 써줘도 알겠지만 뭐 써드리면은 2분의 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당연히 0 이상보다 크거나 같다. 0 이상이다. 등호 조건은 A는 B는 C일 때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솔루션 2인데 솔루션 2 1번의 솔루션 2 J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돼요. 여러분 J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좌변식을 전개해 주시면은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그 다음 빼기 2AB 코사인 C가 되고, 자, 그러면은 얘는 4 루트 3 곱하기 여러분 삼각형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 AB 사인 C 즉 2 루트 3 곱하기 AB의 사인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2 지우고 2 지우고 2 지워주실 건데, 자, 여러분 저희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AB가 갈 걸 루트 3이 남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뭐죠? AB로 묶었을 때 여기가 루트 3 사인 C 플러스 코사인 C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죠. 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지? 얘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AB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러분 2라는 값은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C의 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 요 놈의 값은 몇이에요 여러분?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A, B를 붙여주시면 얘는 코시-슈바르츠를 써주시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C 더하기 루트 3 사인 C의 제곱 곱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A, B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참고로 얘를 루트를 씌워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4니까. 그럼 여기에다가도 루트를 씌워주시면은 결국에 식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드릴까요? 경시 수업에서는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푸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삼각형 넓이라는 거는 2분의 ab sin c도 되고 2분의 bc sin a도 되고 2분의 1 c a sin b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나누기 s를 한번 해주시면, 야, 얘는 s, a, b를 요 s 값으로 나누었을 때 몇이 되냐? sin c분의 2 더하기 sin a분의 2 더하기 sin b분의 2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 뭐예요? 삼각형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다. 자, 여러분, 그리고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얘는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저희가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x가 0일 때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네. 야, 그러면은 내가 sin x분의 1을 fx라고 해주시면 얘는 2 곱하기 fa 더하기 2 곱하기 fb 더하기 2 곱하기 fc고, 젠센 부등식에 의해서 얘는 뭐보다 크고 나왔습니까? 6 곱하기 f의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러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도예요? 파이. 그럼 3분의 파이 대입해 주시면 얘는 몇이 된다?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1, 2, 3로 했는데 사실 제일 간단한 건 솔루션 2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정답에 가장 올바르게 쓰는 거는 요 솔루션 1, 헤론의 공식을 써서 노가다 하는 이제 요 풀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 건데, 사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몇평균이랑 홀더 부등식을 쓰면은 간단하긴 한데, 이 몇평균이랑 홀더를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진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공통수학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 혹시 엔차콧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엔차콧이? 엔차콧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이 n개 있을 때, 근데 그 항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괄호가 n개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보시면 a1제곱 더하기 a2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an제곱 곱하기 b1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bn제곱이 a1 b1 더하기 블라블라 an bn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요게 우리가 아는 코시-슈바르츠인데, 요거를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2차 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제곱이거든. 그리고 괄호가 2개. 자, 그럼 3차 콧이는 뭐겠어요, 여러분? A1의 3승, A2의 3승 플러스 블라블라. 어차피 영지고 학생들이니까 시그마 알 거라 생각하고 시그마 쓰겠습니다.
자, 시그마 BI의 3승 곱하기 시그마 CI의 3승은 시그마 AI, BI, CI의 전체 3승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냐면 3차 코시입니다. 사실 이 3차 코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243 패턴이라고 있거든요. 2개에서 4개로 갔다가 3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만 제가 관점을 틀어서 한번 간단한 설명을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은 아닌가? 하지 말까요? 잠깐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려면 또 설명해야 될 게 많네요. 왜냐하면 산술기하 부등식도 증명을 해야 돼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정규화 작업 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 설명은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때 해드리고 지금은 조금 쉽게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희 3차 코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많은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곤 하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의 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i의 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ci인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조상님이 내려오셔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가끔씩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아이디어가 있죠. 그거를 조상님 스킬이라고 하는데 조상님이 내려오셔서 불현듯이 3승, 3승, 상승으로 바꾸고 갑자기 AI, BI, CI를 곱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실 여러분 코시 증명도 원래 판별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판별식 증명도 사실 되게 조상님이 내려온 증명인 게 뭐냐면 갑자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x 빼기 BI의 전체 제곱이 0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별식 쓰면 코시-슈바르츠 증명 딸깍. 완전 딸깍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거 같이 얘도 살짝 딸깍성인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보면은 요 2개에 대해서 코시를 제가 써주면은 어떻게 되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의 2분의 3의 bi의 2분의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시그마 ci의 제곱에 ai의 2분의 1승 bi의 2분의 1승의 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코시 한번 더 써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제곱 제곱이었으니까 요 안에 거 해주면 제곱이 되고 전체가 4승이 되는데 2개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AI의 제곱의 루트니까 AI, BI, CI i는 1부터 n까지. 자, 겹치는 거 지워봅시다. 짜잔. 뭐예요? 3차 코시가 증명이 됐죠. 이해되십니까?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항이 총 6개인데 항이 지금 총 6개인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항이 4개, 3개로 쪼개도 상관은 없어서 자, 여러분 이 제곱과 1승을 한번 볼 건데 A 6승 더하기 B 6승 더하기 C 6승에 A 3승, B 3승, C 3승에 A 3승, B 3승, C 3승을 써주시면은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3차 코시 써주시면은 사실 원래 6차 코시로 딸깍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긴 좀 그래서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나마 공통수학스럽게. 자, 여기에서 세제곱근 씌워주면은
9승에 12승, A 4승 더하기 B 4승 더하기 C 4승에 3승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27이 남았네.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저희 27이라는 값을 결국에 뭐를 증명을 해줘야 되냐? 여기에도 6개 있고 여기에 3개, 얘는 3의 3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증명해주면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 3 곱하기 A 4승 더하기 B 4승 더하기 C 4승인 거 보여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3이 뭐예요? 1의 4승 더하기 1의 4승 더하기 1의 4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호시를 써주시면 바로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뭐 사실 n차 코시까지 알아두면 좋고 뭐 민코우스키 홀더 약간 코시에서 파생되는 엄밀히 얘기하면 코시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 젠센에서의 영부등식이라는 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민코우스키 홀더 뭐 변칙 젠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면은 사실 보자마자 1초 만에 풀리는 문항이지만 그거를 좀 설명하기에는 지금은 좀 적절하지가 않아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KMO 2차 문제나 뭐 그런 거 수업할 때 그때 한번 정리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뭐 저한테 말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서술형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안 지워지네요, 여러분. 칠판 만든 사람을 데려와서 뭔가 명치를 한 대 세게 때리고 싶은데 200만 원을 줘야 고쳐준다니. 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 서술형 2번을 보시면은 fx가 x 3승 더하기 x분의 x 4승 빼기 x제곱 더하기 1일 때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아유, 너무 쉽다. 상반 방정식 느낌 나잖아요. 여러분, fx는 x가 0보다 크다라고도 줬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1이고 어우, x 더하기 x분의 1을 저희가 t라고 놔주시면 요놈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3. 아, 얘는 t 빼기 t분의 3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t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는 이 t가 최소여야 되고 t분의 3은 최대여야 돼. 그럼 말 그대로 t의 최소값이 될 때니까 그냥 t가 뭐일 때예요? 2일 때겠죠. 아, 그러면은 x는 1일 때고 이때 m의 값은 몇이 나와요, 여러분? 2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 문제를 보시면은 3차 방정식 x 3승 빼기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5는 0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오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오우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오우 자 보시면은 여러분 얘는 지금 생각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요거에 두 근을 저희가 오메가 1과 오메가 2라고 놓으시면은 얘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구할 식은 알파 마이너스 오메가 1, 알파 마이너스 오메가 2, 베타 마이너스 오메가 1, 베타 마이너스 오메가 2, 감마 마이너스 오메가 1, 감마 마이너스 오메가 2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자, 근데 여러분 저희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x 3승 빼기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5는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 감마고, 그럼 내가 x에다가 오메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뭐가 나와요? 요값, 요값, 요값의 음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야, 내가 얘를 그냥 fx라고 해주면은 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f 오메가 1 곱하기 f 오메가 2였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f 오메가 1을 한번 구해봅시다. 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두 근을 오메가 1, 오메가 2야. x 3승 플러스 1은 0, 즉 x 3승은 지금 마이너스 1인 순간이고,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은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 그냥 몫을 한번 구해볼까? x 3승 여기고 여기 최고창 몇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x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플러스 x에 플러스 x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4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f 오메가 1은 저희 나머지 정리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서 없어지고, 아, 얘는 오메가 1 빼기 4 곱하기 오메가 2 빼기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 빼기 4 곱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더하기 16이 되고,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2는 1이고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도 1이니까 결국에 정답은 몇이 나옵니까? 13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보고서 뭐 직접 계산을 다 때리면 정답이야 나오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걸 다 계산하라는 문제를 학교 내신에서 60분 주고서 풀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풀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술형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자, 서술형 4번을 보시면, 참고로 저는 이거 찍고 하나 또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서술형 4번을 보시면 3의 3분의 1승은 무리수. 야,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게 무리수입니다, 여러분. 자, 3의 3분의 1승을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어떻게 하죠, 여러분? P하고 Q가 서로소라고 하고, 아, 3의 3분의 1승을 P분의 Q라고 하자. 그러면은 27의 P 3승은 Q 3승이 되고, Q는 뭐의 배수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3의 배수가 되겠죠. 아,
역시 바보 같은 위너스 27이 아니라 3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Q를 저희가 3Q1을 놔주시면 P 3승은 9 곱하기 Q1의 3승이니까 3은 P를 나눕니다. 3은 P를 나눈다. 3은 Q를 나눈다. P와 Q는 서로소다. What the fuck?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소라며. 3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므로 무리수다. 자, 두 번째, 3의 3분의 1승을 유리수만을 개수로 가진 x에 관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시오. 자, 얘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 3의 3분의 1승을 한번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x 3승이 3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곱하기 x를 한번 해보시면은 ax 3승이 되니까 3a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가 되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요 bx 제곱에서 양변에 a를 곱해볼까? 자, 그러면은 3a 제곱 더하기 요 값이 ab가 되는데 abx 제곱은 다른 말로 여기에다 b 곱해서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마이너스 b제곱 x 빼기 bc 더하기 cx가 되고, 그러면은 얘는 x로 묶었을 때 c 빼기 b 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bc가 0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x가 지금 뭐였어요? 무리수. 3a 제곱 빼기 bc는 뭐예요? 유리수. 아, 그러면은 결국에 c-b제곱은 0이 나오고 3a 제곱 마이너스 bc도 0이 나오는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c는 b제곱이고요. 3a 제곱도 bc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c가 b제곱인데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3a 제곱은 b 3승이 됩니다. 3a 제곱은 b 3승.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유리수. 3a 제곱은 b 3승.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요 a 제곱을 봤을 때 3a 제곱이 b 3승이 되려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x를 곱했을 때 이렇게 되고, 사실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은 x 3승 빼기 3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 방법으로도 풀리긴 하니까. 자, c는 b제곱이고 3a 제곱은 bc가 됩니다. 오호라. 그러면은 b는 유리수의 제곱의 형태고 a 제곱.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놔봅시다. b를 3t 제곱이라고 놓고요.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되겠어요? 3t 3승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c는 뭐가 돼요? 9t 4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은 A의 값 3t 3승 곱하기 x 더하기 그 다음 B는 뭐예요? 3t 제곱에 x 더하기 9t 4승은 0이 되고 그럼 3t 3승 3t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tx 플러스 x 플러스 3t 제곱은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계산을 실수했나요? 뭔가 계산을 실수한 느낌이 b를 곱했을 때, a를 곱했을 때 ab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x 빼기 bc. 네, 제가 실수했네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뭐 남기겠습니다. 뭐 계산할 수도 틀릴 수도 있죠. CAX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CAX입니다. CAX. 여기에 A를 곱했을 때, 여기 A를 곱했을 때, CAX가 남아야 되잖아요. 제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계산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A의 X 더하기 3A제곱 BC는 0이 되니까 같은 논리로 B제곱은 CA가 되고 3A제곱은 BC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정리해 주면은 9A 4승은 B제곱 C제곱이 되고 그럼 C 3승의 A가 되니까 C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9A 3승의 3분의 1승이 되죠? 근데 여러분 얘는 계산해 보면은 A 곱하기 3의 3분의 2승이고 얘는 뭡니까, 여러분? 무리수잖아요. 그리고 A는 뭐예요? 유리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 이 C가 그러면은 유리수인데 유리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유리수의 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증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쉽게 증명하는 거는 x3승 빼기 3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로 갖지 못한다. 그냥 이것만 증명해줘도 사실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저희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5번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 5번. 자, 얘를 보면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세 점에서 만나는 직선 중에 점 B가 선분 A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고 작은 것부터 차례로 점 A, B, C라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언제 세 개의 점에서 만나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접할 때. 즉 이런 식으로 A, B, C가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어떤 순간이 있냐. 세 개의 점을 만나는 순간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렇게. 즉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A, B, C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렇게 A, B, C일 때. 즉, 이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가다 해주시면 되겠죠. 주황색이랑 파란색은 똑같은 거니까 주황색만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주황색을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y는 뭐 ax 더하기 a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b의 좌표하고 c의 좌표가 이렇게 있을 텐데 c의 좌표의 교점을 먼저 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ax 더하기 a일 때고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a 빼기 1은 0일 때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일 때 즉, 요 점의 좌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x 좌표가. 근데 여러분, b의 좌표가 1대 3으로 내분한다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 b의 좌표, x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x 좌표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 1대 3이니까 4분의 1과 먼 거 a 플러스 1, 3이랑 멀리 있는 거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의 좌표는 어디하고 어디의 교점이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ax 더하기 a의 교점이에요. 그럼 굉장히 노가다가 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빼기 1은 0의 해에다가 뭐를 구해주면 돼요? 얘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a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뭐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파이팅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정답을 2개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경우가 있어요. 자, 노란색의 경우를 저희가 접하는 걸 한번 구해보시면 자, 여기를 a,1-a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에서 판별식을 써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차피 계산이니까 암산으로 호롤롤롤롤롤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1이 나오겠죠. 사실은 슬쩍 미적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1과의 교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a 마이너스 알파 대 베타 마이너스 a는 1대 3이에요. 그러면은 3a 빼기 3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빼기 a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3알파 플러스 베타는 4a인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인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럼 대입해주면 2알파는 몇이 나와? 6a. 즉, 알파는 몇이 나와요? 3a가 나오죠. 베타는 마이너스 5a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진짜 다 했다. 여러분, 이제 점을 저희 나타내 보시면은 알파의 값이 뭐였던 거예요? 3a. 여기의 좌표는 3a구나.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5a인 거구나. 그래서 거리가 여기가 2a, 2대 6, 1대 3이 되는 구조였구나.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즉, 저기 9a 제곱 마이너스 1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 직선에다가 3a 대입한 값.
그러면은 마이너스 5a제곱 더하기 1과 같은 거고, a제곱은 14분의 2, 즉 7분의 1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a 왼쪽으로 갔는데 3a야. a는 음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이 나와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y는 몇이 돼요? 루트 7분의 2x 플러스 7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나머지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접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총 3개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마쳤는데요. 문항이 비교적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2개 영재고보다는 조금 쉬웠던 거는 사실이나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죠. 서술형 1번만 해도 어려웠고 서술형 5번만 해도 사실 간단하게 뭔가 제가 푼 것 같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술형 3번 같은 유형에서도 저희 아까 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썼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계산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를 생각을 안 하셨으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험 하나하나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 영상을 찍느라 좀 부산스러웠는데 중간에 계속 제가 카메라를 잘못 만져가지고 좀 중간에 막 영상이 좀 화질이 왔다 갔다 하죠. 좀 그런 일들도 있고 좀 계산 실수도 좀 했고 그랬던 기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자, 이제 요게 3월 마지막 강의였고 이제 4월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내신 강의는 아마 세종을 먼저 찾아뵙게 될 것 같거든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 같이 과학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구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내용이 별게 아닌데 이제 그 자체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학원한테 좀 휘둘리고 막 안 들어도 될 수업을 듣게 하는, 그리고 타임어택도 아닌데 막 타임어택이라고 해서 수업을 더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항들과 좋은 해설 강의들 점점 뭐 화질이나 여러 부분 대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어디 영재고를 지원할지 아니면은 영재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할지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으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25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였습니다.